네, 재무제표 기반의 자금 관리 및 조달 계획 수립을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강의를 제가 만들게 된 계기는 과거에 투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분명히 저희의 투자금을 최소 6개월에서는 길게는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창업자들과 분명히 컨센서스를 맞추고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위클리 미팅이나 monthly 미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목표로 했던 최소 기한이 6개월도 아니라 3개월이나 4개월 만에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원했던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해서 급하게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후속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렇게 성장률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투자를 하다 보니 후속 투자 성과도 좋지 않아서 저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어떠한 그 인사이트를 가졌냐면 어 대표님들을 이렇게 저희가 위클리 미팅이나 먼슬리 미팅을 할 때 자금 운용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을 한 적을 저희가 없었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실제 저희가 중간중간 대표님들께 자금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자금 운영 계획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저도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대표님들이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금 소진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성장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주로 액셀러레이팅 하는데, 자 보통 투자 유치를 위한 성장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고정 운영비 외에도 추가적인 R&D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R&D 비용을 포함을 해서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다시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생존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또 자금 운영 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본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유형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의 그런 선택지는 본인의 돈을 다시 한번 쏟아붓는 증자형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투자자를 만나서 투자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 자금을 활용을 해서 자금 조달을 융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기보나 신보 그 외에 다양한 융자 상품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아니면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리워드형이나 아니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있을 거고요. 스타트업들이 아직 IPO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는 이제 투자와 정부 정책 자금이 가장 크겠죠. 왜 그럴까요? 투자와 정부 정책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될 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게 페이스북에다가 가장 많이 신청하는 그 자금 중인 유형의 투자와 정부 정책 자금을 언급을 하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게 썰을 풀어본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투자와 정책 자금은 우리 창업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투자를 항상 목에 매달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투자의 타이밍은 결국에는 명확한 고객과 목표 고객과 명확한 가치가 있는 시점, 그리고 3개월 평균 20%에서 30% 정도의 성장 지표를 보여줘야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서 자금 운용 계획들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서 투자 유치 전략들을 짜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스케일업의 키를 갖고 있다라고 자신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필요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 자금 규모가 적어도 한 뭐 5억이든 1억이든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 때 이거를 1차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2차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면서 사전에 미리 설계를 해 둘 수 있다면 그 뒤에 우리가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될 것인지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금 운영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 1년 동안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기본적으로는 항상 갖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자금들을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이때 정부 지원금으로 이거를 충당을 할 것인지, 투자금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자본금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출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들을 자신 있게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에 쫓기지 않고 투자 유치를 해야지 훨씬 더 자신 있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과정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회사에 대한 운영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자금 계획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재무제표 기반의 자금 설계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의 라운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는 고정 비용이 한 얼마인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6개월에서 1년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하는 이유는 보통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스케일업 지표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투자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가 되는 시점이 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고정 비용을 충분히 정리를 해서 1년을 버틸 수 있는 자금 운영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정 비용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성장 목표를 과연 투자 유치로 둘 것인지 아니면 손익분기점 기점으로 해서 생존 모드로 갈 것인지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즉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스케일업 지표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모션 전략들 또는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발 인력들을 더 채용을 해서 빠르게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오히려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R&D 비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서 자금 소요 시점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 목표를 투자 유치로 만약에 했다면 우리는 스케일업 비용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확인의 스케일업 키 기반으로 했을 때 최소 매월 20-30% 이상의 성장 지표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꾸준하게 R&D 비용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쏟아부을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냐면, 기본적으로 스케일업 지표를 최소 3개월 정도는 보여줘야지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자, 투자자들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하더라도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는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는 투자자를 만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하게 지표를 상승하는 곡선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모션 전략들을 하면서 기존의 지표들을 더 과감하게 끌어올 수 있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깊이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한 고민들이 비용으로서 충분히 우리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금 소진 시점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 자금이 떨어지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떨어지는 시점 기준으로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우리가 자금 조달 규모와 방법, 시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섯 번째 밸류에이션과 지분의 역설계는 이렇게 자금 조달 규모의 방법에 있어서 투자라는 그 방법 선택지를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투자일지 자금 규모에 맞게끔 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투자자들에게 줘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도 인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금을 투자 자금 조달을 할 때 투자자에게 줘야 되는 지분을 얼마만큼 떼줄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시리즈 A, B 라운드에서 우리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 보면서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기반의 자금 운용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템플릿들을 저는 이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분명히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만의 캐시플로우 관리를 위한 이런 엑셀표나 다양한 툴kit들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없다면 본 툴킷을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방법에 있어서 쪼끔씩 같이 한번 의견들을 맞춰 보면서 좋은 방법들을 함께 찾아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인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는 고정 비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즉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치의 고정 운영비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세금,
그리고 임직원 급여, 그리고 임직원 급여도 가급적이면 4대 보험 포함해서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유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업, 개발, 마케팅 비용들을 고정 비용에 넣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기타 일반 판관비들이 있잖아요. 뭐 식대비나 출장비, 유류대, 교통비 등이 있으니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매월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 운영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충분하게 설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성장 목표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핵심 지표가 매출이면 매출 또는 우리의 뭐 고객 트래픽 지수이면은 핵심 성장 지표 중심으로 여기에 KPI를 넣고 그 KPI가 적어도 매월 30% 이상씩 성장을 해서 우리가 투자 유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굳이 투자 유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손익분기점 모드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성장 목표를 여기에서 명확하게 설계를 하는 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성장 목표를 투자 유치로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R&D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 인력을 더 땡겨서 개발 기간을 더 단축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기존과는 다르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 비용들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확보시키고 또 구매 고객을 재구매 고객으로 확보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스케일업을 과연 이렇게 매월 30%씩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여기 스케일업 비용에 담아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자금 소진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정 비용만 고민을 했을 때는 자금 소진 시점이 1년 뒤에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 투자 유치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추가적인 R&D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금 소진 시점은 1년 뒤가 아니라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6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충분하게 회사를 실패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전략들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자금 소진 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자금 소진 시점 직전에 우리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얼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은행을 통해서 할 것인지 투자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 자금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은 적어도 자금 소진 시점 이전에 한 달 전일지 두 달 전일지 3개월 전일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지분율 설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자금 소진 시점에 맞춰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투자 유치 금액을 확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투자자에게 지분율을 몇 퍼센트를 떼줘야 우리가 시리즈 A 라운드 또는 B 라운드까지 갔을 때 우리의 지분율이 경영권을 방해할 수 있는 50% 이상이 될 수 있는지를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러한 엑셀 표와 같이 캡 테이블 우리 인제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얘기하는 게 지분율에 대한 이런 설계들을 캡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캡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아직은 투자를 받지 않더라도 시리즈 A, B 라운드까지 각각 얼마의 투자금들을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에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경영자분들의 지분율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50%를 시리즈 A, B 라운드에서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시리즈 A, B 라운드까지를 우리가 설계를 다 해 보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설계를 해 보면서 적어도 내가 50%를 최소한 넘기려면은 지금 시드 라운드 단계에서는 최소 기업 가치 얼마에 내가 투자 유치금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또 팁이 있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시드 라운드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밸류에이션 30억에 5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지분율을 설계를 하는 것과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30억을 지분율을 인정을 받을 수 30억이라는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5억 원을 투자받는 게 나중에 시리즈 A, B 라운드에서
또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그 지분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굳이 5억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뭐 3억 원을 줄여서,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2억 원은 정부 과제나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은행 융자 등등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운영을 하면서 설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재무제표 기반의 자금 운영 계획 수립 템플릿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 템플릿은 지금 보시는 링크와,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 드리는 강의 템플릿은 본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캐시 플로우를 통한 자금 조달 계획 및 스케일업 비용 설계하는 템플릿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고정 운영비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사, 개발자, 디자이너, 영업 등등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멤버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보강할 멤버 등등을 한번 나열을 해 보시고, 각각이 이제 가져가야 될 금액들을 한번 설계를 이렇게 쭉 해 보시면 대략 인건비가 얼마 정도 우리가 1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금액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영업, 개발, 마케팅 비용들은 또 무엇이 있고 얼마를 평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쭉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타 일반 판관비 같은 이런 식대비나 출장비, 유류대, 교통비 등도 어떻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것도 꽤 솔찬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계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고정 운영비가 총 얼마가 나가는지를 이렇게 쭉 뽑아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월 거래액이 대략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뭐 다양한 또 핵심 지표 중심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표가 최초 첫 번째 달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를 현실적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월 성장률을 몇 퍼센트 정도까지 반영을 해 가면서 성장을 할 것인지, 그 성장 목표를 설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 성장 목표를 우리가 30%로 하고 뭐 또는 40%로 하고 또는 20%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0%, 30%, 40% 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고정 운영비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변동 운영비, 즉 R&D 비용들을 여기다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케팅 비용인지 개발 비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쪼금씩 우리가 예측을 해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 사업을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얻었던 경험 기반으로 쪼금씩 공격적으로 한번 비용들을 넣어 봤을 때 이 변동 R&D 비용이 얼마인지를 총 계산을 해 보시면 고정 운영비와 변동 운영비가 이렇게 우리의 성장 목표에 맞게끔 월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총 설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캐시인으로 매출 들어오는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인제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월간 손익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월간 손익에서 회사 보유 계획을 최초 현재 기준 시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였는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실제 돈이 언제 떨어지는 시점이 오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를 봤을 때 우리가 돈이 떨어지는 시점이 7월 달로 지금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돈이 지금 마이너스 170만 원이 나오는 걸로 나오면,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 월이나 5월 정도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서, 정부 지원 자금에서 최소 뭐 한 2천만 원짜리 정부 지방 과제 같은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이게 확보가 됐을 때는 우리 돈이 대략 아 9월 정도에 또 이때 마이너스 1,700 정도가 또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또 한번 설계해 볼 수 있는 게 돈이 마이너스 되기 직전에 이때 은행 융자 자금으로 기보나 신보 같은 거를 한 1억 원 정도를 한번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또 1억 원 정도를 받으면은 충분히 저희가 내년 3 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나오면서, 그리고 매월 성장률 30%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시점 기준으로 그 뒤에는 또 마이너스가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투자 자금을 과연 얼마 정도를 받을 것인지, 자, 그리고 5 억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5 억으로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다음 성장을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5 억에 대해서 지분율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지분율 설계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작성을 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이런 캐시플로우 관리하는 툴kit들을 한번 활용을 해서 작성을 해 보시면서, 우리가 적어도 1년 안에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들은 편하게 저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